안녕하십니까. 행복충전 어맹란 장미화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얘기할 때 불교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불교 문화 중에서도 그 불교 음악 또 그 번패는 우리나라 의 불교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불교 음악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 속세 화려한 그 음악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치심 속에 진수가 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정말 출연해 주실 출연자는요. 우리 불교계의 포교 방패로 그 회심곡이라는 곡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국악이십니다. 지금도 아주 인기 절정리에 있고 또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불교계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우뚝 서 있는 국악인을 모셔보겠습니다. 경기소리의 매력을 새로이 대중에 선보인 주역 김영임. 전통이라는 다소 어렵고 낯선 단어를 친근감이라는 현실로 이끌어온 주인공. 또한 민요라는 장르를 통해 진정한 우리 것 찾기를 실천하게 하는 명창 김영임. 다부진 젊은 국악인으로 출발해 30년간의 소리 인생을 쌓아온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해보자. 네, 어맹란 장미화의 행복충전. 오늘 모신 분은요, 세월이 갈수록 사랑받는 국악인이시죠. 명창 김영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세월이 네. 흐를수록 그 청아한 목소리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네, 저도 어. 이렇게 두 분께서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신다 그래서 정말 아주 특별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쁘신 또 중에도 이렇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아유, 느낍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네, 그 사찰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에 많이 출연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요. 네. 그 영천에 있는 만불사의 네. 산사음악회를 예. 하셨다는 말씀. 네, 얼마 전에 산사음악회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어요, 그래? 정말 그 신도들의 아주 열기가 대단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주지 스님께서 그 사찰에 있는 여러 가지의 모든 정성들이 그 주지 스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그 절에 관해서 많은 공을 들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역력히 보인 그런 절인 것 같고요. 또 그 오신 신도들께서 또 그 제가 이제 가서 회신곡도 해드리고 또 이제 우리 경기소리도 해드리고 하니까 상당히 즐거워하셨고 아주 정말 그 저녁 때 저희가 음악회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참 뜻있는 그런 음악회를 그 치르고 온 것 같은 얼마나 그런 좋아하셨겠어요. 생각을 나는 해요. 그 눈에 스네요. 그 산사에 그 영가들이 참 거기 많잖아요. 그럼요. 그 영가들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흐뭇한 게 나도 네. 거기 가서 묻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러움까지도 느끼게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거기?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예, 그럼 이렇게. 보름날마다 하시나요? 예, 음악회를? 저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음악회를 하신다고 대단하시네. 그랬는데요. 저는 2회째 음악회 이제 제가 그 참석을 그러셨구나. 했었거든요. 네, 그러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무용을 처음에 하셨다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고전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다가 고전무용. 국악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그 고전무용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지금 뭐 아주 명창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선배님들이 그 같은 학원에서 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 소리가 저는 뭔지 참 몰랐었는데 그때 그분들을 제가 이제 뵙게 되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기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그 경기 소리 쪽에 제가 이제 다시 입문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경기 소리 그걸 좀 알게요. 경기 소리, 경기 민요하고 네. 또 다른 그 민요들이 여러 장르가 있죠.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제 그 성악 쪽의 그 장르를 보면은
판소리가 있고요. 어. 그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하는 판소리고? 판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서도 쪽인 그러니까 이북에 아. 그 서도창이 또 따로 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에 그 경기 소리를 이제 민요가. 저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경기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민요가. 크게 나누어 보자면은 그 세 가지의 장르로 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판소리, 소도민요, 네. 경기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오늘 또- 재밌는 좀 그 일화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이렇게 그 공연 섭외나 이런 것이 올 적에 제가 판소리를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 지금 우리 선배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김영님이도 판소리를 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는 그 분야는 서울 경기 소리. 뭐 예를 들면 뭐 노래가락, 창부 타령, 네. 한오백년 아리랑, 뭐 아. 강화 타령, 뱃노래 이런 등등이 이제 저희가 다루고 노래 있는 좋아요. 그런 회신곡 들으면 그냥 눈물이 절절. 그럼 처음에 어떤 선생님께 지금은 작고하시고 안 계시는데요. 이창배 선생님이라는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그 소리꾼이기 이전에 우리의 경기 소리를 전부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가신 분이고요. 또 그 이창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문화재 여러분이 계시는데 뭐 이윤주 선생님, 묵결 선생님, 뭐 이제 안피천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이제 후계자로 이춘희 선생님이 또 계시고 그 이제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계보가 있는데요. 그 많은 명창들을 이창배 선생님께서 길러내신 그런 분이시죠. 와, 그럼 네. 그 대가한테 입문하려면 네. 상당히 그 어려운 고비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순서를 밟아서 그래 명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셨어요? 그 저도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아이들을 그 뭐 양성하고 이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참 뭐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그 예술 계통은 참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 어느 분야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무용을 할 적에 그 많은 선배님들이 바로 이창배 선생님 다 제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는 그 처음에 그 소리 쪽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우리 선배님들 때문에 정말 제대로 선생님을 찾아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정말 첫 번째로 가족들이 많이 말렸죠. 예, 많이 말렸고 그치. 이거 해서 뭘 할 것이냐 뭐 그래가지고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그게 상당히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참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를 워낙에 저는 좋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뻐해 주세요. 정말 참 예뻐해 주셨고 제가 요즘에 그 교재를 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네,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이제 경기 소리에 아주 굉장히 정수라고 할 수 있는 12작가 완창이라는 소리가 또 있어요. 그 소리에 관한 이제 그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작가 완창이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 예,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8월 초쯤에는 그 책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그 12작가 완창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사라든가 모든 네. 것을 그 옛날 구전으로만 네, 맞습니다. 전에 오면은 네. 발음도 똑똑지 않고 내용도 내용도 잘 바로잡기가 모르고. 힘드실 네. 텐데 그런 고전은 또 어디서? 근데 저희가 선생님을 참 정말 좋은 선생님에게 찾아갔다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소리를 하시기 전에 학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고전에는 어려운 참 그 용어들이 참 많잖아요. 잘 모르는 용어들이 네, 지금 모를 지적하신 말. 예. 그런 부분들을 한문으로 다 칠판에 써서 다 그것을 해설과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문도 많이 배웠고 네. 그러니까 기록이 아주 고스란히 남아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찾기가 쉽다 이런 네. 말씀이겠죠. 네. 그럼 거기서 그 얼만큼 공부하셨어요? 얼만큼 공부하시고 그 방송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되셨는지요? 참 저 옛날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인데요. 한 5년 전에 지금 얘기인데요. 그때 하여튼 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큰언니가 이제 우리 예전에 언니들은 어머니 대신에 큰언니 그렇지. 아, 역할, 그럼 무섭죠. 큰언니들이 그렇죠. 어머니 역할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언니가 안 된다고 소리하면은 절대적으로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언니가 저를 이렇게 한 달을 감금을 시켰어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다 잘라놓고 어머. 밖에를 못 나가게 했어요. 감금에 대해서 이따 얘기 좀 많이 하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정말 왜 막내들은 고집이 좀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욕심이 참 많은 게 막내거든요. 근데 제가 언니를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언니한테 그때도 참 제가요, 이 불교 쪽하고 참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도 그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언니가 이제 그렇게 막 못하게 하고 저를 감금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불교 신자거든요, 친정이. 그래서 옛날에 그 장안사절이라는 절이 신당동에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 손을 잡고 그 절에 가서 법당에서 어머니 절할 때 따라 절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언니가 이제 시집 가가지고 저를 언니네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못하게. 저희 언니가 수원에 살거든요. 감시하라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수원 가려면 참 한참 아이고, 갔어요. 한참 걸렸죠. 막 안양을 지나서 수원 가고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게 갔는데 혼자는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리였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럼요. 그랬는데 저희 그 언니가 수원에 다니는 그 어떤 그 절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스님이 그 시내를 내려오셨다가 저희 언니네 집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가 저 말썽쟁이가 바로 얘라고. 그렇게 이제 그랬더니 스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동생은 절대적으로 언니 마음대로 안 되는 동생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같이 이렇게 승복을 입히지 말고 그냥 자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나가게 해주라고. 그때 스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언니가 이제 그때서부터 마음 바뀌셨네. 예,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든지 말든지 해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회신곡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뭐 노련해가지고 그럼. 뭐 막 울렸다 웃겼다 정말 대단하신데 그때 뭘 알아서 아무것도 하셨어요? 몰랐어요. 대사 그냥 예, 아무것도 가사만 이해갖고. 몰랐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입 모양만 보고 이제 회신곡 음반을 내는데 1시간 이상으로 이제 그 가사를 다 외워야 되고 또 지금은 뭐 그 스튜디오 채널이 좋아가지고 뭐 만약에 하다가 틀리면 뭐 다시 가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그렇지. 그때는 뭐 처음에서 아이, 그럼. 가사 한 번 틀리면 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가야 끝까지. 되고 뭐 그런 그런 상황 얼마나 속에서 힘들어. 이제 그 회신곡이라는 음반을 그때 내게 됐어요. 네. 그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음반이 무지무지하게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십만 장? 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제가 이제 그 개인 공연을 하게 되면 네. 아직까지도 회신곡을 그렇게 많이들 그 관객들이 정말 그 구입해 가시고 아유, 저도 샀으니까. 네. 제가 참 김영임 씨를 좋아하거든요. 평소 때도 30년부터 저 전부터 내가 처녀 네. 때부터 알았던 사이지만 회신곡 뭐 달라면 주지만 또 샀어요. 얼마나 애절한지. 그런데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 반주 없어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뭐 담은 1절이라도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럴 때 박수를 좀 치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저기 아니 이건 방송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선후배로서 진짜 듣고 싶어. 어머니가 저도 돌아가시고 진짜 그 회신곡이 난 그렇게 애절하게 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하자 또 눈물 나니까 노래 한 곡 듭시다. 저도 회신곡 오랫동안 불렀는데 그 회신곡이라는 말만 나오면 저도 이상하게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참 쳐다보지 말아야 돼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불교 TV에서 섭외 받을 때는 노래하려는 말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아니 한 구절만 하자고 한 예, 구절. 선배님이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뭐 그것도 이제 원래는 꽹과리 장단 하나 그렇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진짜 예. 관 없이 시체 내가라는 얘기인데 좀 우리가 익숙해서 의상 없이 영화 출연하고. 그런 건데 우리가 좀 허물없는 사이니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렁차게. 잘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신곡 앞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공이 의함이로다 공이 행예 연불이면 동참 시방에 어찐 시주님 내 평생 심중에 잡순 마음들 연만하신 백발노인 일평생을 잘 사시고 잘 노시다 왕생극락을 발언하시며 아유, 아유 그냥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죠. 근데. 100번 들어도 100번 다 이렇게 참 시울이 뜨거워서 아, 신곡 그 네. 내용을 중간에 보면은요. 네. 제가 이제 노래를 뭐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사 내용이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회신곡 가사를 쭉 한번 읽어보면 정말이요. 어떤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많은 것을 공부한다라는 것을 저도 느끼죠. 너무 애절하고요. 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네. 죄책감 같은 거, 부모한테 잘못한 거, 주위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나는 회신곡만 들으면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지 후회가 막 나면서 참 그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도 별거 아니다. 뭐 잘난 체하지 마라. 겸손해라라는 것을 느끼고 눈물이 절로 정말 나는데요. 그 어버이날 뭐 이럴 때는 참 그 어떤 그 효라는 쇼를 하시잖아요. 효. 네. 네? 네. 그것도 무슨 그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한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정월이면 부모 찾아가듯이 어버이날이면 부모를 찾아가는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제가 이제 회신곡을 오랫동안 불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그 어버이 달이 5월 8일 날이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달이 그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김영님하고 가장 잘 맞는 그런 달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방송국 측도 그렇고 또 기획하시는 분들도 5월 달에 공연을 하는 것이 네. 그 많은 부모님들에게 5월 8일 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그 개인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거의 거르지 않고 10몇 년 동안 공연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본 사람도 또 보게 되고 본 사람도 또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 김영민 씨가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노래죠. 그다음에 뭡니까? 의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상 디자인은 누가 그렇게 해요? 아마 이 허리 내놓고 입은 거는 제일 처음일걸요? 난 처음에 허리를 이만큼 내놓 아니 어떻게 속치마 입고 나와서 근데 그게 갈수록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본인이 다 직접 제작하신다며? 이제 옷을 한복을 이제 오래 입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한복도 유행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뭐 베레가 뭐 길었다가 또 뭐 짧았다가 소매 또 이 베레가 또 뭐 좁았다가 또 넓었다가 동정이 또 뭐 좁았다가 넓었다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유행이라는 것을 정말 그 아주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맞춰가면서 이제 그 김영님이 가장 잘 맞는 색깔이 뭐며 또 우리가 이제 의상 그러면은 한복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큰 무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또 거기에 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티켓 값도 만만치 않은데 뭐 소리도 들려드리고 또 의상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노력을 할 따름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손수 다 지시하신다고 감서부터 뭐 시장 가는 저는 막 것까지.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다 천을 끊습니다. 끊고 그 디자인 이제 그 동대문 시장에서 바느질 하시는 분들한테 있죠. 또 맡기죠. 맡기고 수도 또 맡기고 손수. 예.
지난번 그렇게. 어느 텔레비에서 봤어요. 굿 타는 장면. 아, 예.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텔레비전에서 내가 그냥 구경하다 말고 돈 예. 갖고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야. 제가 한 그때가 2000, 남편도 나와가지고 예. 야, 2004년도인가 저 KBS에서 공연할 때 선생님 또 오셨어요. 저 오셔서 우리 불교 텔레비전도 한번 해가지고 이상희 씨 나와서 거금을 내시더라 그날. 아, 예. 우리 지금 도네이션 통은 내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우리 이제 저기 젊었을 때로 좀 돌아가 보자. 그럽시다. 어떻게 만났나? 그러면 그렇게 참 이렇게 김영임 씨를 보면 조선오이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조그맣고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참 아담한 그런 몸매를 속에서. 갖고 있으면서 얼굴도 그런데 그런 처녀가 이 소리를 냈다 하면 그 얼마나 매력 있었을까? 그러면 그걸 보는 청년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럼 가만 안 했죠. 그러면 그때 프로포즈 했던 그런 총각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집에서 소리 못하게 하느냐고 굉장히 선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보러 많이 나갔었고요. 유학도 보내고 막 그러려고 그랬대요. 유학도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저희 친정이 다 집에서 나 보내려고. 친정이 지금 이제 미국에 많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오빠가 이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들어와서 시집을 가든 공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근데 가족은 다 들어가는 저만 안 들어갔죠. 소리 때문에. 솔직히 소리 때문에 안 갔을까? 아니, 누구한테 채펴서 안 가? 누구 때문에 안 가나? 소리 때문에 처음엔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계속 이제 이제 그 이상한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노래에 이렇게 심취돼 있고 이게 노래로 한번 전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각오를 갖고 제가 이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집 간다라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게 따라다녀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제가 막 너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제가 커피숍에 이제 같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도 막 따라다니니까 정말 막 그것도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제가 봤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때인데 이상해 씨하고 이상한 씨하고 사회를 볼 때예요. 근데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내가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쫓아다니. 어느 날 결국은 잡았더라고.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마 납치도 몇 번 당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리얼하게 다 쏟아놓자고. 이상해 씨 다 하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이제 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 그럼.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름도 이상하더니 뭐 하는 행동도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아직 결혼하고 싶은 그치. 그런 생각도 없고 잘 내가 또 모르는 분이고 어쨌든 뭐 연예계 선배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갔습니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계속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 번은 집 앞에서 내리는데 누가 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차에다가. 확 차에다가 이렇게 실었어. 쳐 박았어요. 정말. 놀래. 그래서 이제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탁 이렇게 박혔는데 그때가 인신매매가 굉장히 아주 막 그때 막 성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조심하고 막 이럴 때라서 저는 그때 생각에 어머 이게 인신매매다니구나 그러고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막 차가 붕 떠나더라고. 그래서 막 나는 막 차에서 막 난리를 치는데 나를 막 툭툭 치면서 나 이상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요 이상해 씨. 이상하니까 걱정해야죠. 그러죠. 그래서 막 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겠지. 막 차 좀 그렇지. 세워달라고 막 이제 이러니까 그럼. 그 기사분이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리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요. 막 인천 10만 원 이러니까요. 그냥 가는 차가 거죠. 그냥 막 총알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상한 남자가 이상한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까지 제가 이제 끌려갔죠. 아유, 거기서 이제 얘기된 거죠? 아니에요? 아니야? 어떻게 넘어갔어 거기서? 아니 내가 왜 이걸 하냐면 기억날지 몰라요 김영희 씨. 안녕하세요를 할 때 나 그 노래하고 있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 있죠. 그래서 뭐가 언니 저 사람이 막 나 납치해가지고 막 그냥 아주 미치겠어 나 진짜 이 얘기를 나한테 몇 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상해 씨한테 그때 난 미국서 왔을 때인데 아니 왜 그래요 도대체가 나는 이상해 씨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그랬거든. 그래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느 날인가 잡혀갖고 지금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 앞편 얘기 좀 해줘요. 재밌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인천에 갔는데요. 네. 그럼 어떤 호텔 앞에 이렇게 차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회신곡으로 조금 사람들 세간에 이렇게 좀 이름이 조금 날려고 했을 때인데 전 제가 창피해가지고 막 혼자 막 걸어 들어갔어요. 막 걸어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남자가 나쁜 짓을 해도 여자가 뭐 아니면 아니지. 하여튼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막 걸어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하여튼 막 다 준비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제가 이제 일단 들어갔잖아요. 뭐 창피하니까 주위 시선이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일단 막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남자가 저한테 어떻게 해보려고요. 옷들이 막 탁 벗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면 애들이 다 뭐 그럼. 크고 그랬으니까 옛날 얘기니까 참 이제 뭐 그럼. 정말 할 수가 그리고 아는 사람 또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옷들을 탁 벗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전통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냥 예사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잠깐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이 사람이 어디에 복이 붙었나 그러고 제가 그 와중에 그거부터 봐? 그 사람 관상을 봤어요. 근데 그 아래는 안 벗었어요. 음악을 딱 벗었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지. 알았어. 굉장히 말라가지고 돈이라고 요만큼도 안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 진짜 정말 안 되겠다. 그 제가 거기서 각오를 했어요. 그때만 남자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다 도저히 여자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주먹을 여기 쳤는데 여기 한 대 제가 맞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때 제가 볼 때는 한 2년 가까이 따라다녔을 때거든요. 2년. 예. 참 끈질기기도 해. 그래 따라다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막 붓고 아이고 세상. 근데 그때는 뭐 제가 볼 때 통행금지가 그때 있었을 때가 있었지. 돼가지고 거기서 뭐 나올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쭉 했어요. 나는 정말 소리가 좋고 그리고 아직은 내가 결혼 생각도 없고 또 그리고 이상희 씨가 큰 장남이에요. 큰 장남이고 여러 가지로 봐서 난 조금 더 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연예계 선배로서 좀 나를 갖다 좀 어떻게 좀 좋은 길로 가게 좀 도와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오빠라 그러겠다 내가 제발. 살살 얼렸구나. 예,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뭐 그래도 하여튼 자기는 어쨌든 뭐 남자로서 한번 칼을 뺐으니까 뭐 네가 말을 안 듣더라도 자기는 꼭 나랑 결혼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오늘은 순순하게 보내주는데 하여튼 뭐 자기는 남자고 신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잘 모면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몇 달이 지나갔는데요. 그 주위의 분들이 사실 많이 주선을 해줬어요. 뭐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그 수상 스키장을 가자고 선배님들이 연예계 계신 선배님들이 저한테 그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막 누가 수상 스키를 막 타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더니 야, 저 사람이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배들이 다 이제 각본을 짜놓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막 수상 스키를 타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갔다가 왔는데 어느 그때 당시에 동아 스포츠라는 그 신문사가 있었어요. 동아 스포츠. 동아 일보에서 스포츠만 다루는 그 신문이 따로 있었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 금주의 인물 이래가지고 인터뷰가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 기자분이. 그래서 전 생각 없이 수상스키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국악하는 사람이 수상스키를 탄다는 말이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막 계속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수상스키 타는 모습을 찍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여름이 그게 한때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피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막 전화가 오는데 저는 수상스키 신발도 안 신어봤는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수상스키 좀 배워달라고. 옳다구나 했다. 그랬더니 저희 집에 새벽에 4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상스키 이제 오전에 배워가지고 오후에 기자분들이 와서 수상스키 타는 모습을 찍고 그때 신문에 이제 크게 이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서부터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좋아하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집안 반대가 대단하셨을 것 같은데 느낌에. 하여튼 뭐 우리 언니는 하여튼 이래저래 저한테 뭐 소리도 못하게 했지, 결혼도 못하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은 자기가 자기 뭐 갈 길은 자기가 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뭐 이상희 씨가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뭐 저희는 한 8년 정도 차이가 지고 그렇죠. 또 어느 한 가정에 또 장남이다 보니까 모든 그 어렵지. 예 그런 가정이 우리 막내가 도저히 가서 그 할 수가 없다. 그 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말렸었죠. 말 안 해서 그렇지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상희 씨랑 결혼해서 사는데 애로사항이 어찌 없었겠어요. 말을 안 하겠지, 그죠? 그리고 집안에 이제 하고 싶은 노래도 못하고 다행히 또 이상희 씨가 승승장구 돈도 잘 버시고 또 마누라 아끼는 게 뒤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부러울 정도로 했어요 그때. 맞아요. 그렇게 잘했으니까 김영민 씨가 집에서 그렇게 애를 쏙쏙 낳는데 아기가 몇이었어요? 지금 남매 있어요. 남매? 예, 남매. 너무 예쁘게 몇 키우겠네. 살이에요? 큰애가 25살이고요. 오, 벌써? 예. 딸아이? 예, 딸이 25살이고. 그건 내가 중매 서야겠네. 예, 중매 좀 서주세요. 이렇게 회신곡을 듣다 보면 그 회신곡은 그 경기 민요의 일부라고도 얘기 들었고요. 네. 또 불교에서의 스님들이 부르시는 그 회신곡은 또 좀 뭔가 달라요. 좀 틀리고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불교 영어로 그 스님들이 하시는 거고 김영임 씨가 하시는 거에 내용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용은 거의 같죠. 왜냐하면 같아요? 어머니 배 안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어. 내가 정말 죽고 영혼까지도 모든 것을 그려진 것이 바로 회신곡인데 그 스님께서 부르시는 회신곡도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잘 살다가라는 그런 그건 메시지거든요. 한문으로 발음을 해서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저희가 부르는 회신곡은 이제 소리조로 아, 소리조에서 소리쪽으로. 일반 대중들이 알아듣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사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서도풍의 그러니까 메나리 쪽에 좀 슬픈 가락으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얹어가지고 그 가사 너무 내용에다가 좋아, 너무 좋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부르시는 그 회신곡도 여러 가지 뭐 화청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내가 볼 때는 내용은 하나라는 것 같아요. 아, 내용은. 그렇구나. 네. 네. 그 언니도 그 절에 다니셨으니까 네. 부모님 저 집안 식구가 전부 예, 불교십니까? 저희는 불교예요. 아, 예. 감사하죠. 불교와의 이제 인연이 언니 따라다니다가 엄마 따라다니다가 네. 이렇게 또 그리고 우리 노래를 소리 하시다 보니까 예. 자연히 불교계로 입문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저는 우연치 않게 그 회신곡을 부르게 되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뭐 김영림 그러면 이제 그 소리하는 사람들은 소리하는 그렇죠. 사람으로서 다 알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미아 선배님 같이 자기 타이틀곡이 가수들은 있잖아요. 근데 국악기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뭐 회신곡을 김영림이가 혼자 부른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경기 소리를 하는 모든 분들이 회신곡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김영림 그러면 이제 회신곡이라는 어떤 그런 그게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다른 분도 많이 잘 부르시고 하는데 그 회신곡을 부른 사람들 중에 왜 김용림 씨가 저의 개인 생각은 네. 김용림 씨가 부른 회신곡이요 저희들의 가슴에 그냥 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부르면 잘 못 알아듣고 네. 또 모르겠는데 다른 분은 김용림 씨가 부르는 그거는 대중이 들을 수 있는 아주 그 철저한 그 뭐랄까 금방요 가슴에
찡 하고 올 수 있는 대중성이 많은 회신곡이라 그럴까? 네. 그래서 아마 그게 밀리언셀러가 됐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들어갔고 가슴에 와준다면은 어린 아이들도 들어서 네. 뭐 일일이 앉혀놓고 무슨 부모님 운중경을 가리키느니 회신곡 100번 들려드리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리언에어가 될 정도로 아니 밀리언셀러가 될 정도로 회신곡을 알려주는 이럴 때 아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박수가 여러 데서 나와. 감사합니다. 나 이제 바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영림 씨는 사찰 음악회도 자주 하시고 네. 그 불교에 가까운 회신곡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불교인이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네. 그럼 정해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절이 있는지 네. 또 그 절에 그 아주 형제같이 지내는 스님이 계신지 네. 그게 또 궁금하네요. 아. 어제 인연 맺은 스님이 계신지. 제가 이제 많은 사찰에 다니면서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적을 두기에는 좀 이제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저희 집하고 가장 가까운데 네. 뭐 그런 쪽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은 곳보다는요 좀 조용한 암자 같은 데 가서 예 제가 뭐 혹시 뭐 어떤 일을 뭐 하게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혼자 그냥 제가 조용히 들어가서 그 스님들한테 안 알리고 또 제가 이제 그 한 몇 년 전에는 좀 제가 몸이 좀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약사열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앉아서 좀 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네. 오시는군. 예. 인연을 안 맺으시려고. 인연이 맺으면 또 꼭 또 이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많은 네. 사찰에 공연을 이제 정말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딱 정해놓고 다니기는 그렇죠. 좀 네. 근데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앉은 자리가 법당이요. 네. 뭐 마음 자세가 우리라고 부처님이라 그랬는데 여기가 부처님이라 그랬는데 어느 절 정해놓고 다니는 것도 참 좋지만 네. 저희들처럼 잘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는 곳이 다 자기 절이고 만나는 스님이 다 스승이시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법부님이 다 네. 친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이 시간에 김영림 씨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불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고 네. 또 안방에서 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불자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불자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은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요즘 뭐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다 또 저보다 또 좀 연배이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아직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은요 선하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끝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선하게.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잘 됐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뭐 결혼하면서 그 시부모님하고 뭐 고부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참 있잖아요. 여자가 항상 그럼 결혼해서 있죠, 꼭 그거는. 그 거쳐야 될 예. 그렇죠. 그럴 여러 가지 그런. 그러면요 많죠. 난 가끔가 나도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못 살겠다 그러면 야 부처님도 한 칸방에 두 사람만 넣어놓고 한 달 있어봐라. 부처님하고도 싸운다. 너희야 인간들이 안 싸우냐? 내가 막 그럴 적도 있는데 한 집안에서 한 천사 고부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살아도 고부 갈등이 없을 리는 제가 없어요. 나이가 틀리니까. 조금 나이가 좀 그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는 어머님을 좀 참 싫어했었고 참 미워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있었어? 나도 그랬어. 있었었는데 항상 그 남편이라는 그 가운데서 참 중간 역할을 이상희 씨가 참 잘했어요. 그 뭐냐면은 제 편에서 요만큼도 저한테 좋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섭섭해서 그게 많이 울고 막 이거 어떡하지 눈물이 막 날라 그래요. 아이고 뭐 저 여자는 뭐 나오면 궁상 맞을까 이러는데 아니. 그 참 이상하게 그 옛날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남편한테 섭섭해가지고 그럼, 정말 모르니까.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그러면 연세 많으신 어머님 쪽에서 얘기를 해야 그게 정상적인 남자지. 그 남자가
정말 자기 여자만 가지고 이러면 그럼.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누가 잘잘못을 했던 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아 참 남편이 중간에 서서 참 잘했구나 그런 그때는 생각을 하고 야속했어도. 예, 야속했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선생님들보다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나이가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또 정말 신곡을 부르는 어떤 그런 그 입장에 있어서 아 정말 어머니한테 죄송스러웠던 것 같고 정말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잘 될래나 모르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네. 돼요. 아유,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살림하는 거나 가족들 다스리는 거 네. 보면 정말 대단하게 성공한 그럼요. 그런 여잔데 예. 그 앞으로의 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 네. 저는 이제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 공부하는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조금 체계적인 것을 저희들이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주제 없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좀 어떤 그런 뭐 책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많이 남기려고 그러고요 앞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아들이 정말 착하게 건강하게 좀 많은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착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은 첫째는 참 건강인 것 같아서요. 그렇죠. 많은 우리 가정 또 많은 우리 국민들 전부 다 건강해서 정말 좋은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무슨 내가 애국자 같이 말이 이상하게 지금 됐는데 맞아요. 그 네, 건강이 맞아요. 건강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새 큰 스님 법문하신 테이프를 주셔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나는 왜 요즘 남을 미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한다면요. 남을 미워하는 것 같이 그 몸 건강을 해치는 게 없대요. 스님마다 한두 스님이 아니고 뭐 여러 스님께서 다 그 말을 똑같이 하시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앞으로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워한다는 건 건강에 해친다는 거죠. 나 혼자 스트레스 받는. 예.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두 분 선생님 평소 때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고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요. 네. 그 아리랑을 그렇게 감사합니다. 부르시면서 세계를 다니신다며요.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상징 그러면은 아리랑을 그렇죠. 주로 많이 하기 예. 때문에 외국 무대 나가면 아리랑 빼놓지 않고 부르고 있고요. 그 노래는 또 우리 한국에서도 큰 음악회를 하게 되면은 항상 아리랑. 그걸 이번에도 금강산 이북하고 공연이 있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북 아리랑 또 우리 쪽에 아리랑 해가지고 봤어요. 이북 아리랑은 또 어떻게 달라요? 아리랑은 굉장히 많아요. 가지수가 아, 많은데. 그래요? 예, 제가 그날 부른 이북 아리랑은 해주 아리랑을 불렀어요. 어. 그래서 뭐 아리아리 얼쑤 아라리요 박수 좀 쳐라. 아리랑 얼씨구 놀아가세 그게 해주 아리랑이에요. 해주 아리랑인데 어. 아리랑이 한 뭐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요. 그래요. 네. 언제 한번 다시 모셔갖고 이제 그때는 노래에 대한 장르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악을 대중 앞에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명창 김영림 씨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김영림 씨의 회신곡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영림 씨 하면요, 한국을 상징하는 아리랑을 가장 멋지게 부르는 그 소리꾼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세계 속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국악인으로서 아주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 충전,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